한국의 Y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했다는 한 중국인 여대생이 중국 SNS에 올린 글이 화제인데요. 그 글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놀랍도록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글의 내용이 꽤나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들만 잘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참을성이 없다. 한국인은 항상 시끄럽다. 한국인들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다.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지난 몇 년간 유학해온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설명해 두겠다. 우선 한국인들이 가장 시끄럽다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다. 이것은 지극히 우리 중국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 한국말이 시끄럽게 들리는 것이지. 실제로 다른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목소리는 매우 작은 편이라.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기 힘들어서 다시 말해달라고 물어보곤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말을 매우 시끄러운 소리로 인식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중국말에 가장 익숙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가 듣기에 어느 나라 말이든 다 시끄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말에는 파열음보다 마찰음이 적으며 평음과 경음, 그리고 격음의 변별적 대립을 구성한다. 그들의 한글이라는 문자는 거의 대부분의 발음을 구현할 수 있지만 한국어 자체가 음절의 초성에 제약이 있다. 그들은 모음조화 현상이 있는데 모음조화 현상이란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이 음절의 모음이 앞 음절 모음의 영향을 받아 아주 같거나 그에 가까운 성질의 모음이 어울리는 현상이다. 이는 언어를 매우 부드럽게 들리게 바꿔주고 발음을 아주 듣기 좋게 바꿔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래 가사에 넣을 때에도 노래를 아주 듣기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의 음악이 왜 전 세계에 먹히는지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다르게 조사와 어미가 매우 발달해 있는데 그들은 같은 단어와 같은 문자도 조사와 어미의 사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정된 단어로 매우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도 아직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라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표현력이 방대하다. 같은 단어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같은 단어의 조사와 어미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화자의 감정을 다르게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중국에는 얼마 전 한국에서 젊은이가 늙은 사람에게 대드는 영상이 퍼진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젊은이들로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사실 이는 틀린 말이다. 한국에는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높임말이 매우 발달해 있다. 이로써 그들이 오래전부터 얼마나 나이에 따른 상하관계를 명확히 했으며 노인을 공경하려고 노력했는지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중국에서의 생활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매우 다른데 중국의 많은 대도시들이 사실 한국의 도시를 벤치마킹하여 따라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띄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 같은 것들이다. 한국은 얼마 전 큰 행사가 있었고 그곳에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 때문에 매우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곳의 사진을 보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에게는 매우 깨끗해 보이는 사진이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매우 분노했고 한국에서 살기 쪽팔리다며 그 행사에 간 한국인들을 욕했다. 한국인들은 이 정도로 매우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다. 내 고향 신천에서 저런 광경은 매우 익숙하다. 아니 익숙하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꾸 저러한 문제를 크게 만들면서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을 공공의 적으로 분류하는 수준이다. 만약 당신이 한국을 가려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기억하기를 바란다. 첫 번째, 당신이 길을 가다 무언가를 먹는다면 그곳에서 나온 쓰레기는 무조건 주머니에 넣어라.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오히려 더럽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여기에서 정해진 법이다. 한국에 올 것이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최근 명동이라는 곳에서 무분별하게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중국인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담배는 무조건 사람이 없는 곳에서 피워야 한다. 한국도 흡연자들이 길바닥에 담배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길거리에 버리진 않고
길을 다니다 보면 담배 꽁초가 유독 많이 떨어져 있는 길이 보인다. 그런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된다. 다 피운 담배는 웬만하면 하수구 안에다 버려야 하고, 만약 주변에 하수구가 없고 담배 꽁초가 길에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곳에 버려도 된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다가 벌금을 낸 적 있다. 거짓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길에 담배 꽁초를 버리면 벌금을 낸다. 나도 처음에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사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를 적발한 사람은 진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웬만하면 사람 없는 곳에서만 담배를 태워야 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웬만하면 3일에 한 번씩은 꼭 씻자. 한국인들은 매일 씻거나 하루에 2번 씻는 사람까지도 있다고 한다. 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는 냄새가 난다. 백인들에게서도 냄새가 심하게 나고 우리도 한국인들로부터 심각한 화학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한국인들도 우리로부터 찌든 땀 냄새를 자주 맡는다고 한다. 이는 사실 우리의 땀 냄새가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민족끼리 느끼는 극대화된 채취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며 만약 당신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면 한국인들은 그 냄새를 다른 나라에서 온 새로운 냄새야.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당신이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냄새는 실제로 하루에 3번씩만 씻어도 없어지는 냄새인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 여행을 온다면 하루에 3번은 꼭 씻기를 바란다. 특히 남성들은 더욱 그래야만 한다. 이 정도만 지켜도 당신은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일 수 있다. 또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는 한국을 오히려 더 선진적으로 표현한 몇몇 중국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정정이다. 한국은 모든 것들이 매우 전자화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 한국은 아직도 몇몇 가게에서는 현금만 받는 경우가 있고 특히 노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는 실제로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중국인들은 카드조차도 쓰지 않고 핸드폰의 QR코드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발달되지 않은 국가로 보인다. 한국인들은 실제로 중국인만큼 핸드폰을 자주 이용하지만 결제를 할 때에는 여전히 대부분이 현물카드나 현금을 이용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오래된 말이 있다. 중국은 처음 보는 사람과 한 번만 대화를 해도 아주 친한 사이로 느끼지만 한국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한국인들은 자신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분류를 철저하게 한다. 중국에서 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우리는 머리카락만 스쳐 지나가도 그것은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를 한두 번만 해도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오랫동안 연락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한두 번 대화만 해놓고 며칠 뒤 만나자는 연락을 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매우 놀랄 것이다. 그들과 진짜 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번은 넘게 만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은 당신을 여전히 낯선 사람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는 매우 차가워 보이지만 한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한 중국인이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다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글에 격하게 공감한다. 나는 한국 여행을 2번이나 다녀왔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내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다. 한 번은 나에게 길 안내를 도와준 한국인 여성에게 다음날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는데 갑자기 나를 차단했다. 한국인들은 무섭다. 그들은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 그들이 아무리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들에게 단 한 번밖에 본 적 없는 그냥 일반인일 뿐이다. 길 안내 한 번 받았다고 저녁 식사를 요청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라. 정말 최악이다. 한국은 앞으로 여행 간다고 하더라도 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다. 한국인들은 비싼 척이 심하다.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들은 학창시절 친구들이거나 같은 직장에서 매일 본 사람이 아니라면 아예 친구가 없다고 한다. 성인이 된 이후로 새롭게 사귄 친구가 별로 없다고 한다. 정말 웃긴 나라지.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닥 저 댓글을 단 중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